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집트의 유대인 건설 노예가 되다는 내용이에요. 기원전 1720년경에 고대 이집트 중앙국은요, 당시에 최첨단 무기인 철제 이륜 전차 구단을 몰고 힉소스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중앙국을 멸망시킨 이 힉소스는요, 이집트를 침공할 당시에 이집트의 주력은 창병과 궁병으로 구성된 보병대였어요. 힉소스는 강력한 복합궁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집트는 그에 비해서 단순한 원시적인 그런 궁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힉소스 군인들의 청동 갑옷 앞에 이집트인들의 주력 무기인 창검은 무력했어요. 이렇게 해서 힉소스는 이집트에서 새로운 파라오 왕국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이동해온 이들은요, 근본이 셈족이었어요. 힉소스는요, 유랑의 왕자라는 뜻이라고 해요. 원래는 유목민족이었대요. 이집트는 비록 힉소스에게 정복을 당했지만요, 그들로부터 전차나 발전된 군사기술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재련법 같은 신기술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힉소스인들은 이집트를 정복한 뒤에 팔레스타인에도 제국을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또 멀리 아시아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어요. 이들이 타고 온 전차는요, 단번에 권력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전문직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전투기족이 바로 기사가 되었어요. 이집트 신왕국의 유대인 말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성경에는 이집트 왕이 유대인을 박해하는 과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요셉과 친밀했던 관계를 유지한 힉소스 왕가가 아닌 새로운 왕가가 탄생하게 되었는데요. 테베의 왕 아모세는 기원전 1580년경에 힉소스족을 무찌르게 되었어요. 제18왕조의 첫 통치자가 된 아모세는 마침내 이집트의 통치권을 회복하고 신왕국 시대를 열 수가 있었어요. 남아있던 힉소스족과 그들이 불러들인 민족들을 추방하거나 노예로 삼았어요. 유대인들은 노예로 동원이 되었어요. 강제노동을 시켜서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해둘 도성 비돔과 라암셋을 세웠어요. 억압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어났어요. 이집트인들은 그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혹독하게 다루었는데요. 온갖 고된 일을 시키면서 괴롭혔어요. 이집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12부족의 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인보다 많았어요. 당시로선 대단히 큰 민족이었는데 순수 야곱의 후에 이 외에도 전쟁 노예와 이방인들이 섞여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어요. 이집트는 유대인들의 언어와 문화를 말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요. 그때마다 수포로 돌아갔어요. 새로 태어나는 유대인 남자아기는 강물에 갖다 버리라는 파라오의 명령이 있었어요. 훗날에 유대인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 모세의 이름이 바로 강물에서 건진 아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하는 시기는 기원전 15세기라는 이야기도 있고 기원전 13세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많은 학자들은 대체로 람세스 2세의 통치 기간이었던 기원전 1220년대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유대인 건설 노예들이 지은 신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기원전 14세기에 이르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양대 세력이 팽팽히 맞섰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7족속 가운데 하나인 헷 족속이고요. 또 하나는 이집트 왕국이에요. 이 무렵에 이집트는요, 이집트 왕조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왕조 시대로 투탕카멘을 거쳐서 람세스 2세가 파라오에 등극을 했어요. 람세스 2세는 가장 오랜 기간인 67년간을 통치했어요. 람세스 2세는 히타이트와 평화협정을 맺고요. 안정된 정세를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 건설 노예를 활용해서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많이 건설했어요. 그래서 람세스 2세를 건축의 대왕이라고도 불러요. 그 별명에 걸맞게 아비도스 신전, 카르나크 신전군, 룩소스 신전, 아부신벨 대신전과 소신전, 라메세움 신전, 이런 신전들을 이집트 전역에 세웠어요. 그리고 내부는요, 자신이 거둔 승리를 묘사한 글과 그림으로 채웠어요. 람세스 2세는 유대 건설 노예를 동원해서 힉소스의 수도였던 아리바스를 재건을 하고요. 람세스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또 몇 개의 도시를 더 건설해서 가나안과 시리아 출정 기지로 삼았어요.
건설 사업으로 수많은 유대인들은 혹사당했어요. 람세스 2세는요, 유대인들을 끊임없이 학대했어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번성해졌어요. 이집트 신전의 특징은요, 그 거대한 규모에 있어요. 카르나크 신전의 길이는요, 약 400m에 달했다고 해요. 더구나 이 신전을 지을 때 경이로운 점은요, 신전 주위에 돌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스완에서 돌을 운반해올 정도였어요. 이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나일 강가에서 야곱 일가 남자 70명과 그 가족들로 시작한 유대 민족은 43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번성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동력과 두뇌를 이집트 문명 발흥에 큰 보탬을 주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건설 노예로만 학대당한 것은 아니었어요. 수공업 분야에서도 모든 유대인 노예들이 혹사당했어요. 유대인 직조 노예를 동원한 마직물 공장은요, 공기가 잘 통하지 않은 열악한 작업장으로 유명해요. 훗날 유대인 직조 기술의 원천이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무자비한 압제 속에서 그리고 혹독한 종살이에 지칠 대로 지쳐갔어요. 노예로 전락한 유대인들은 절망적인 강제 노동 상황에서 신에게 구원을 간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